퍼스트 코로나, 퍼스트 코리아. 오늘은 5편입니다. 5편이에요 벌써. 네, 벌써 이렇게 됐네요. 4편에서는 그 사우디 탈석유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댓글에 그 네옴시티에 대해서 좀 더 그 자세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써주신 분이 있어서 그 네옴시티 Q&A 번외편을 저희가 찍어서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 각도를 좀 바꿔서 원유 시장에서 가장 지금 큰 손이 된 중국의 입장에서 결제를 위안화로 못하는 상황입니다. 달러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기축통화라는 건데 그 억울한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축통화가 지금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기축통화의 역사부터 조금만 얘기할게요. 제가 또 역사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러신가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축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중심 기준점이 되는 통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축 통화가 해상권을 장악한 그런 이제 강대국들 중심으로 펼쳐졌어요. 근세로 오면은 영국이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한 기축 통화를 장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영국이 동인도 회사라고 이제 인도나 동방을 진출하면서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고 거기서 들어오는 막대한 금을 이제 금화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유통하는 단계에서 이제 기축통화가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지금은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거죠. 원래는 금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석유와 연동된 이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 지금 돼 있다고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 영국의 상선이 인도에 가서 그 인도 사람들한테 실론티를 받고 돈으로 준 거는 사실은 금화였거든요. 금화 또 은화. 그렇죠. 근데 그 인도 사람이 봐도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에요. 금으로 물물 교환을 하면서 금이 이제 화폐가 된 거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으면 위험하죠, 그럼. 그걸 건져내서 다시 쓸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신뢰받는 업자한테 뭐 저장을 해놓고 증서를 끊어주잖아요. 이게 이제 본격적인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나는 저장해놨으니 가서 금을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고, 금이라는 게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는 화폐였고, 이게 이제 기축통화의 시작입니다. 설명 정말 깔끔하게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파운드에서 달러로 기축통화가 이제 옮겨지는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게 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기축통화의 그 패권이 분기가 이제 변하는 거는 전쟁이 항상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1,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어쨌든 독일과 굉장히 치열한 전쟁을 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파운드랑 자기들이 이제 국고를 소진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설명하신 금과 연계된 그 파운드와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걸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강국이 미국으로서 떠오른 거죠. 그 미국이 달러가 기축통화된 거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하기를, 자, 이제부터는 영국은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입니다. 35달러를 가져가면 금 30g으로 바꿔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부터 이제 사실은 이제 원유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달러와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금 저장 증서로서의 어떤 기축통화 된 거죠. 이걸 이제 금태환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금태환인데, 뭐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바꿔줍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문제는 미국이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거기서 다시 또 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군비 충당을 하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항상 전쟁이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패권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베트남 전쟁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전 세계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돈이 이렇게 많이 미국이 썼는데 이거 다 금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금의 생산량은 정해져 있고 미국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대충 추측이 가능한데 미국이 그 이상 이제 달러를 푸니까 앞으로 이게 내가 달러 가져가면 미국 재무부가 금으로 바꿔주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1970년대 이제 베트남전을 겪으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인데 금이 없어요. 당시에 정말 그 기막힌 발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게 닉슨의 재무장관 헨리 키신저. 금이 없으면 다른 걸로 바꿔주자. 금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꼭 필요한 거, 석유로 바꿔줍시다. 여기서 이제 기호가 이제 필요로 넘어가는 건데, 이제 닉슨이 다시 물어봐요. 그러니까 석유로 바꿔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쓸 텐데 그 전 세계 사람들한테 줄 만큼 석유는 없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키신저가 정말 기발한 또 얘기를 하는데요. 꼭 우리 거여야 되니.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5달러에 1온스 금을 바꿔주다가 이제는 1달러를 가져가면 1배럴에 뭐 석유를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금으로 바꿔주는 시기를 1944년부터 73년까지를 제일 브레튼-우즈 시기라고 하고요. 44년부터 지금까지를 석유로 바꿔주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편하게 제2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기축통화가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안전을 지켜줄 테니 대신에 니네는 달러를 가지고 기름을 사 가세요. 왜 이렇게 막대한 해군력을 쏟아부어가면서 미국이 이렇게 기축통화를 지키려고 할까요? 그게 기축통화가 누리는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가장 단순한 효과로 얘기하면 세뇨리지 효과라고 있습니다. 세뇨리지 효과라고. 그게 그 스페인어인가 아닐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화폐가 우리가 어쨌든 종이를 만들 때 주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조 비용을 제외한 화폐 액면 가치까지가 그게 이제 남는 차액으로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게 화폐 뭐 종이하고 그리고 이런 건 2달러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달러가 이제 세뇨리지 효과에 의해서 남는 미국의 국고의 차액으로 들어가는 셈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못하나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석유와 그 달러가 연관돼 있다는 것 자체가 금과는 또 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은 금은 유한하게 아직까지는 이제 발견됐지만은 석유는 지금 무한한 형태의 지금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축통화가 이게 무한정 늘어나도 예전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 태환 제도를 지킬 수 없었다면은 페트롤 시스템에서는 무한정 찍어내도 양적 완화를 무한하게 해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기축통화가 페트로달러가 아니면 그러니까 원화를 우리가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저기 조폐공사 지금 조폐공사 아니죠? 그 저기 한국은행에서 그 죄송합니다. 나이가 뽀록나는데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그냥 무작정 찍으면 쉽게 해서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져서 안 찍어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의 달러는 반대로 아무리 찍어내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가치를 양적 완화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화폐 그 인쇄 비용만 들여서 그 차액을 이제 이익을 보는. 빌 게이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고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고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기업가들 능가하는 미국의 최고 상품은 달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네요. 누가 만들었나 달러를? 그 원래 이제 탈러라는 그 은광이랑 이름에서 아마 체코에 있는 은광 이름에서 이게 온 거더라고요. 달러가. 역사가는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이 그 플레가 우려되니까. 갑자기 2조 5천억 달러를 한꺼번에 풀겠다고 2조 5천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우리 1년 예산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500조 원이니까 그 정도. 우리 온 국민이 모든 국민이 5년 동안 먹고 쓸 수 있는 돈을 일시에 푼 거예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이게 이제 미국의 달러 힘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왜 기축통화가 이렇게 좋은 건 얼마나 좋은 건지 막강한 힘인지 그리고 미국이 왜 그 많은 돈을 해군력을 들여서 기축통화 자리를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지가 이제 알았고 원유 시장이 그 달러 기축통화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 편에는 각도를 바꿔서 가장 큰 손이 된 중국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대신에. 그렇죠. 내가 가장 많은 석유를 쓰는데 기축통화 달러란 말이에요. 그 현대백화점에 가면은 가장 많은 물건을 사주는 거는 중국인데 아직까지 발레 파킹은 미국만 해줘요. 뭐 포인트 카드도 안 주고. 내가 가서 내리면은 발레 파킹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입장에서는 발레 파킹 나도 좀 해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이 얘기를 이제 다음 6회 때 좀 심도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그 페트롤 시장에서의 자기 입지와 그 기축통화가 아님으로써 발생한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